자, 22번 봅니다.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fx는 x함승에 더하기 px의 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 이렇게 꼴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의 가장 주 포인트는 이제 fx의 식을 찾는 건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1하고 2 사이에 a가 있고 2하고 3 사이에 b가 있어요. 자, 임의라는 것은 이제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A는 1과 2 사이는 모든 점을 속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어떤 점을 넣더라도 현재 중요한 것은 A-2분의 FA-FE가. 그리고 여기는 B-2분의 현재 FB-FE가. 요거를 뺐더니 음수가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게 뭐야 하면은 기울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A, FA 그리고 E, FE를 연결하는 기울기. 그 다음에 여기는 B, FB 그 다음에 E, FE 이것을 연결하는 기울기를 곱했는데 이 곱이 음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양수면 너는 음수가 되든지 또는 아니면 내가 음수일 때 네가 양수가 돼야 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을 한번 정리해보면 그 경계선에 누가 있냐면 전부 다 2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x가 2가 있다면 이렇게 x가 2가 있다면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말은 현재 a는 2보다 작으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양수야. 여기서는 음수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음수였다가 여기서부터는 양수가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x는 2에서 극값을 가질 거야. 아직은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2에서 극값을 가질 거야. 이 설명을 하는 게 가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f-x는 -fx다 설명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내가 바로 원점 대칭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는 현재 fx가 나왔다. 현재 여기가 0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현재 그렇다면 문제는 x는 2에서 극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x가 2가 되는구나. 여기는 -2가 되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이 얼마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 비례한 게 아시죠? 현재 여기가 0이고 1이면 여기 극값의 포인트는 루트 3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쪽 갈 때 얼마 돼요? 루트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갈 때 루트 3을 곱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바로 2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라고 설명을 빠르게 뽑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fx가 무엇입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x에 현재 x 플러스 2루트 3, x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즉 현재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12x구나. 이렇게 되겠죠.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2. 또한 현재 이곳의 2차 함수는 이런 개형이 되면서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2다라는 것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를 통해서 이렇게 함수의 식도 찾았고요. 미분 함수에 대한 식도 찾을 수가 있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끝났으면 이 절반이 끝난 거고 이제 두 번째 후반부를 가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야. t-1 곱하기 fx-ft ft 플러스 7 x-t를 뺀 것이 0 나와요.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라고 설명되어 있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해라? gt의 함수를 먼저 찾아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살짝 와서 적어봅시다. 현재 이 식은 x-1, x-1, 그 다음에 fx-ft.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ft 플러스 7. 그 다음에 x-t는 0이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방정식을 풀어?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뭐죠? 바로 함수값의 차예요. y값 변화량. 그럼 y값 변화량 하면 뭐가 떠올라? 바로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이 바로 변화율이구나.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짝꿍이 누구냐면 바로 이 x-t가 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네?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양변을 현재 얼마로? x-t와 x-를 곱한 걸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쓱. x-1, x-t. 그 다음에 여기도 x-1, x-t로 나눠주자. 그러면 현재 여기는 기본적으로 약분이 될 거고 여기도 x-t 약분이 될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바로 x-t분의 fx-ft. 그 다음에 이걸 넘겨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x-1분의 ft 플러스 7. 다시 말하면 ft-7이다. 단 x는 t하고 현재 1을 입력할 수는 없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t하고 1은 따로 여기 원래식에서 다시 한번 맞춰보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것도 앞에 설명해 본 것처럼 이것은 x, fx와 t, ft를 연결하는 기울기.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현재 여기는 t-1이죠. 살짝 문제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맞죠? 여기 t-1입니다. t-1. 여기도 그러면 t-1이다 라고 적을 수 있죠. 여기는 t-1. 살짝만 수정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현재 여기는 남는 식은 바로 이게 t-.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t, ft와 현재 1, -7을 연결하는 기울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일치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원하는 건 gt이기 때문에 t 값은 하나 줄 테니까 t를 입력한 후 그에 맞는 x를 찾아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요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요렇게 됐죠? 그러면 현재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바로 2였어. 여기가 2루트 3.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 -7의 위치를 먼저 찾는데 1, -7이 어디 있지 했는데 여기다 한번 넣어보죠. 1 넣어주시면 1, 1이니까 여기는 1 곱하기 -11이니까 여기다 1을 넣어준다면 여기가 -11이야. 근데 여기 -7가 얘보다 좀 더 위에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1, -7이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한 점을 잡아놨어. 그 다음에 먼저 뭐 해라? t, ft를 잡아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t, ft를 여기다 잡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t, ft를 잡아주면 이렇게 선을 연결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현재 이런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를 가져와라. 단, 나는 뭘 지난다? t, ft를 지나면서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거와 기울기 똑같다는 건 결국 뭐 해야 돼? 같은 직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x의 위치는 어디 있다? 여기 잡을 수 있죠. 그럼 여기도 집어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했지만 x equal t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돼. 근데 여기는 입력할 수 없으니까 원래식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이 원래식에다가 x 대신에 t를 한번 넣어보면 여기다가 t를 넣어주는 순간 ft 빼기 ft니까 0 나올 거고요. 여기는 t를 넣어주는 순간 t 빼기 t니까 0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정을 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GT에 대한 개수는 몇 개? 3개가 나올 거야. 요거까지도 항상 인정해달라. 그러면 현재 요 점을 지나니까 요 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일 거란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게 돼도 몇 번 만나니? 일반적으로 3번씩을 만나겠죠. 맞습니까? 요 점을 지나되 t를 어디다 잡을 거야? 그럼 t를 여기다 잡을 거야. 현재 t, ft를 여기다 잡을 거야. 라고 해본다면 그때는 요거와 요걸 지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값이 갈 거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교점의 개수는 몇 개? 여전히 3개가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전부 다 몇 번씩? 3번씩 만날 텐데 얘가 3번이 아닐 때가 있어. 그때가 어떨 때일까? 라고 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접하는 경우구나. 그럼 접하는 경우는 요 점과 요 점이 생길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하고 나면 결국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하나 잡아서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알파를 넣어주면 여기는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알파 3승 마이너스 12알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과 요 현재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1, -7을 지나는 현재 직선 중에서 접선되는 걸 찾아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fx가 x3승 마이너스 12x니까 요거를 미분한다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f 프라임 알파라는 것은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2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의 알파 3승 마이너스 12알파. 그 다음에 기울기는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2.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요것이 바로 1, 마이너스 7을 지난다. 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7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알파 3승 플러스 12알파. 그 다음에 1 넣어주시면 여기에 1 되겠죠? 그럼 넣어주면 여기는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2 그렇게 나올 것이고, 1 넣어줬으니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0이고,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알파 3승 플러스 12알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제 확실한 건 얘는 반드시 뭘 가져? 접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재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정리합시다. 넘겨준다면 여기는 2알파의 3승이고요. 그 다음에 12알파끼리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3알파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빼기 10이 넘기면 플러스 10이니까 5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는 순간 현재 여기는 2, 마이너스 3, 0, 5가 나온다. 그 다음에 다 더했을 때가 0 나오면 1 나올 텐데 그건 아니죠. 하지만 요 숫자의 부호만 빼면 가장 큰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만 부호 빼고 숫자만 더해주면 얼마 나와? 5가 나오죠. 그 5는 얘랑 똑같단 말이야. 그때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여기는 5, 5, 마이너스 5 이퀄 0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으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면 y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얼마?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2. 그 다음에 또 얼마 나오겠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3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9 x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y,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1은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9. y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얼마였어? 그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 현재 얼마였냐면 11이었어. 하지만 여기도 좀 구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직선을 만드는 길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드는 직선도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점도 하나 구해야 되는데 y는 마이너스 9x 더하기 12니까 이것을 살짝 또 지울게요. 현재 이것과 y는 마이너스 9x 더하기 1을 연립해 주는데 x 3승 마이너스 12x 이퀄 마이너스 9x 플러스 2. 그러면 x 3승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다 풀 필요 없는 게 이미 나는 마이너스 1에서 접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식은 이미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이미 내포하고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했을 때 이게 나올 거냐? 그러면 상수항만 보시면 여기는 어차피 제곱하면 1 나오니까 여기는 x 마이너스 2겠구나 라고 또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여기가 바로 현재 2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GT는 무엇일까? 이렇게. 그러면 현재 T가 2보다 좀 더 크다면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몇 점? 3점에서 만나겠지. 2보다 커지면 무조건 3점에서 만나요. 그렇죠? 3점에서. 그래서 궁금하면 여기다가 펜 하나 놓고서 펜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시면 쉽게 우리가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래서 T가 만약 2보다 크다면 이때는 무조건 교점의 개수는 3개다. 그러면 T가 여기서 2보다 커지면 다 3개니까 딱 2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T가 2가 돼버리면 이때는 요 점과 현재 요 점에서 만날 수 있죠. X가, 함수값. 요 X, fx 될 수 있는 게 이 점과 이 점밖에 없는 거야. 그게 몇 점이냐면 2점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선생님 근데 1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했는데 맞아요. 여기 1을 못 넣잖아. 그러면 1을 어디다 넣어야 돼? 그럼 다시 한번 여기다 1을 넣어보세요. 1 넣어주면 T 대신 1 넣어주면 여기가 0 되죠. 그 다음에 T 대신에 얼마 넣었죠? 1 넣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1 넣었을 때 아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1이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0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0 나오는 방법은 x가 1밖에 없죠. 그래서 그 x는 하나. 그래서 t가 만약 현재 1부터 2 사이 그리고 t가 1일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하나 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넣어주면 t 대신에 1을 넣어주면 여기는 0 나와요. 얘 때문에 0. 여기는 0이 안 나와. 그러면 1차 방정식이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개수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현재 여기가 1과 2 사이는 어떻게 되는데 하면은 이럴 때는 우리가 쓱 이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나되 더 이상 만나는 건 없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여전히 하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부터 1부터 잡고
현재 상황을 다 그려본다면 요 안에 들어간다면 그때 개수가 다 하나씩 나오죠. 그러다가 현재 얼마가 나온다면 현재 요 1을 또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개수가 다시 몇 개야? 3개가 되는구나. 아, 그러면 3개 되다가 얼마까지? 바로 마이너스 1 사이. 요까지는 무조건 3개.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이면 이때는 다시 한번 2개. 아까 전에 말했던 접선. 접선이 넘어가 버리면 이때는 관통하기 때문에 이때는 여전히 3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까지만 살짝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쫙 현재 하나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런 식으로 경계선이 만들어지고요. 현재 마이너스 1보 작으면 3이 나올 거야. 마이너스 1보 작으면 3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2 나올 거야. 현재 여기는 2.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다시 3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 3. 그리고 t가 1일 때는 1 나올 거야. 하나.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는 다시 1 나올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2에서는 2 나올 거야. 예. 그 다음 2보다 커지면 3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게 y 콜 gt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t가 현재 이 gt라는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C부터 해서 무한대까지가 연속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t가 C보다 큰 범위에서는 연속이 되라. 이 뜻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C를 잡아준다면 여기서 어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요거 이유는 당연히. 그러니까 C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그쵸? 그럼 내려올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가는 게? 바로 2보다 클 때구나 라고 되기 때문에 C의 최소값. C의 최소값은 바로 2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칠판을 좀 안 지우려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값을 구했고요. 이제 문제는 마지막 FM의 절대값. 그럼 F2에 대한 절대값 가져오라는 얘기고요. 현재 이것은 2 곱하기 X의 제곱. 그러면 여기는 4 마이너스 12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X 빼기 12 X 마이너스 4 빼기 12 이렇게 된 거죠. 요거의 절대값.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8.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것을 절대값 해준다면 맞죠? 현재 2 곱하기 4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 여기는 정리해주면 바로 16이다라는 값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겁먹지 말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상대방이 주는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꼭 되새기면서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마지막 선택 과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